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51강에서 이제 생태학에 대한 개론적인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개체부터 시작하는 생태학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52강에서는 하나의 개체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마리의 생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생물들이 주변에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지를 학습하는 행동 생태학 부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행동 생태학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조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아직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조금 발달이 늦게 시작이 된 부분이라서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험들 얘기 나올 때 몇 년도에 이런 실험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험 시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제 발생하는 문제는 뚜렷하게 이론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과 관련 행동이나 학습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앞에 나왔던 뭐 세포학이라거나 또 뭐 동물생약 이런 거는 막 법칙들도 많이 있었고 또 기작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외우지 이게 문제였던 거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문제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행동생태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전 중인 학문이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사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엄청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면 좀 편하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생물들의 사례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사례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하는 게 학생들이 가장 행동생태학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생태학 부분에서는 일단 현재까지 밝혀져 있는 특징적인 학문들인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례들을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실 텐데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떤 이론적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시고요. 시험을 본다 내지는 혹은 학교에서 이제 시험 대비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고정 행동 양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딱 그 현상 하나만 놔두는 것보다는 예시를 같이 들어주는 게 훨씬 더 답안 작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예시들과 함께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고득점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 행동생태학 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참 발달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이 52장 자체가 조금 구성이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생태학 파트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팀버겐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이 과학자가 이제 동물 행동에 대한 학습을 할 때 크게 4가지의 질문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이 4가지의 질문에 대한 것들의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행동을 동물들이 혹은 식물은 이제 식물 생략 파트에서 했었으니까 동물들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한다, 개체마다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에 대한 4가지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앞에 나와 있는 2가지는 어떤 것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드느냐, 또 그러한 행동, 그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행동이 실제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해서 당장 이 개체에서 눈으로 보이는 원인들을 찾는 이 앞에 있는 2가지를 이제 동물 행동과 관련해가지고 근접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접 원인이라고 하는 건 당장 여러분들이 관찰을 한다라고 하실 때에도 파악할 수 있는 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개념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라고 하는 현상적인 것들을 다루는 질문이야라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2가지는 자, 그 행동들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동물의 행동은 결과만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목적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이를 획득하는데 이 행동이 얼마큼 유리할 것이냐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먹이를 획득해가지고 먹고 살았어 라고 하면 내가 종족을 보존하는데 어떤 행동이 유리할 것이냐 딱 이 2가지 목표예요. 사실은 결론만 보자면 이제 간단한데 그 2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이제 취하게 되는 행동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항목에서는 그 먹이를 획득한다거나 생존으로 봤을 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가져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그걸 멀리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화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겠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약간 하나의 개체만 가지고 언급을 하기보다는 좀 깊은 생각이 필요한 궁극적인 원인이 되겠죠. 네가 지금 그 행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너의 종족이라거나 혹은 너의 자손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니? 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항목이 그 두 가지 뒤에 있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잡는다고 하실 때 그 행동 왜 하는 거지? 최종적으로 어떤 목표를 위해 그걸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행동들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큼직하게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먼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자, 일단은 어떤 동물에서 어떤 행동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왜 나오게 되는 건지 어떤 것들이 이 행동을 만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 방법 중에서 고정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패턴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고정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런 자극이 주어지면 나는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1대1 성립관계가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이제 고정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정 행동 양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개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라거나 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라든지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변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 정보라거나 구조는 달라지는 게 없고 외부로부터 어떤 외부 신호 자극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행동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실은 행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이제 가시고기 같은 예시가 나와 있는데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행동 파트에서 다른 생물 종들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사람한테 적용을 시키시면 굉장히 이해가 빨라집니다. 고정 행동 양식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이를 머리를 쓰다물려고 이렇게 손을 머리 쪽으로 가져가면 이 친구들이 본능적으로 막 이렇게 몸을 피하는 방어작용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느 정도 행동 양식이 갖춰진 거죠. 누가 내 앞에서 손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를 때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 제가 손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신호 자극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학습 쪽에 가깝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나의 행동이 1대1로 된다라고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 그래서 팀버겐이 연구했던 거 가시고기라고 연구를 했었는데 이 가시고기 연구는 보시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시고기가 수컷이에요. 암컷은 배 쪽이 붉지 않아요. 수컷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배 부분에 붉은 성향을 띠고 있어서 이 가시고기는 세력을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암컷과 새끼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내가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수컷들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영역에는 수컷은 나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배가 붉은 애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컷에 대해서 암컷은 공격 안 해요. 그러면 네가 얘가 수컷이란 걸 어떻게 하고 공격을 한 거니?를 확인하기 위해서 팀버겐이 했던 실험은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형을 만드는데요. 네, 모형 만드는데 아래쪽 배 부분이 붉지 않은 근데 외형은 수컷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배 부분이 붉지 않은 모형하고 나머지 애들은 딱 봐도 아시겠지만 어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류는 아닌데 아랫부분을 붉게 만든 모형을 집어넣어서 수컷이 공격성을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연구를 해봤더니만 여기는 안 건드리고요. 그죠? 자기하고 똑같이 생겨 있는데 건드리지 않고 밑에 있는 애들은 생김새가 누가 봐도 가시고기 아닌데 밑에 있는 모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고기의 수컷 가시고기에 대해서는 아래쪽 부분이 붉은 놈을 공격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1대1로 연결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주어져 있는 어떤 자극 원에 대해서 내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고정 행동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행동을 보이게 되는 대표적인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들이 나타내는 특이적인 현상 중에 이주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철새하고 텃새하고 구분하듯이 기온이 변화하게 되면 희한하게 이제 봄이나 여름 동안에 우리나라에 있던 새들이요. 겨울 동안에 추워지게 되면 이미 추워지기 전에 한 10월, 11월경에 하늘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 모양을 만들면서 철새들이 이주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조류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좀 이제 땅이 좁으니까 넓은 지역 환경에서 보면 육지 동물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절이 바뀌는 걸 아는 거지? 이미 기온이 바뀌면 늦어요. 겨울 돼가지고 온도가 아주 추워지기 시작하는 건 저희 보통 11월 말부터잖아요. 그때는 이미 철새들이 이주가 끝난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온도가 변하기 이전에 이것들의 이주를 결정하는 어떤 작은 원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 사실은 과학자들은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건 이게 아무래도 조류들에서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태양의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겠니?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위치와 관련해서 이 태양 위치에 대해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51장에서 봤지만 계절에 따라 태양 고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절에 따라 태양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고도에 따른 자기 위치 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날이 흐릴 때는 이 이주가 잘 안 이루어져야 정상일 텐데 태양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시점에서도 철새들이 움직이는 거는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이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겠지만 태양 외에도 이 생물들의 이주를 결정해둔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빛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거는 사실은 앞쪽 부분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식물에서도 배웠었고 그렇죠. 생물체 내부적으로 이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낮 주기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몸이 활성화가 되고 밤 주기에 해당하는 동안에는 몸이 이제 비활성화가 되게 그런 식으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생물 시계가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계절에 따라서 우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이 길어지게 되고 밤 짧아지는 거고 겨울은 반대가 되는 거고 이 낮밤 길이가 조절되는 것을 체내에서 인식하는 생물 시계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굳이 태양이 없더라도 생물 시계 작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쯤 계절이 바뀔 때인 것 같대 라고 인식하는 기능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하는 조류들 같은 경우에 또 하나 태양 관련 위치 아니더라도 비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따뜻한 지역에 사는 생물들이라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 움직이는 비둘기의 주변에 혹은 비둘기의 머리에 자석을 달아놓게 되면 얘가 약간 방향을 못 찾고 헤매요. 자, 그걸 가지고 봤을 때 우리 이건 지구과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이 북극, 남극이야라고 하면 이 주변을 중심으로 약한 물론 강하진 않습니다. 약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 자기장에 대한 자신의 위치 관계에 의해서 이주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실험이 그 비둘기 머리에 자석을 붙인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 가지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고요. 생물 시계에 따라 가지고 낮과 밤의 길이를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태양의 위치와 함께 지구의 자기장에 대한 자신의 상대적 위치 이런 것들이 자극 원이 돼서 생물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잡아준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또한 이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이라거나 혹은 낮과 밤에 따라서 일정한 리듬을 나타내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4시간 중 나타나는 이동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좀 엄격하게 지켜지는 리듬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요. 사실은 이제 낮과 밤의 길이야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왜 포유동물들 중에는 겨울철에 이 먹이를 찾기 위한 활동에서 내가 손실하는 부분하고 먹이를 이제 얻었을 때 얻게 되는 이득 사이에서 이거 겨울철 너무 추워가지고 괜히 움직여봤자 에너지만 쓰고 먹이 못 얻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생물들은 겨울 동안에 동면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동면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땅속 깊은 곳으로 굴을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땅속 깊은 곳에 동면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 주기라거나 내지는 낮과 밤의 길이를 인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면을 하고 있는 동물체 내부에서도 24시간 주기로 해서 낮 주기 동안은 조금 몸의 활성도가 올라는 가는 거고요. 하지만 얘는 움직이지 않을 뿐인 거고, 그렇죠? 밤 동안에는 마찬가지 활동이 조금 비활성화되면서 몸이 조금 침체되는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면을 하는 생물에서도 24시간 주기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 내부에 나타나게 된 리듬적인 현상은 생체 시계라거나 또는 우리 되게 좀 비과학적이긴 한데 뭐 바이오리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과학적인, 아주 비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라는 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